안녕하십니까, 정동근입니다. 제가 청와대 풍수 영상은 예전에도 몇 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몇 군데를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풍수는 그냥 재미나고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푸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층에 대통령 집무실하고 접견실이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람객들은 왼쪽으로 올라가서 대통령 접견실을 먼저 보게 되고, 예전에 대통령은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계단 오른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집무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큰 회사의 총수들 중에도 방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방이 꽤나 큰 편입니다. 그런데 방이 크든 작든 방은 균형감이나 짜임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방은 보시는 것처럼 균형감도 없고 또 산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집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문의 대각선 안쪽에 대통령 책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대통령이 멋진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있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책상 뒤에 접견실로 가는 문이 있어서 대통령은 이 문 앞에서 문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두 짝으로 넓어서 책상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뒷벽은 자신감이나 후원자를 뜻하고, 이 방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상을 볼 때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감을 뜻하기 때문에 뒷벽을 어수선하게 만들거나 또 초라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이렇게 큰 문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견실로 가는 문을 작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 뒷벽도 더 넓어지고 책상도 중앙 쪽으로 더 내려와서 방 전체가 훨씬 균형감이 더 생겼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를 보면 책상이 문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전쟁이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참모 회의를 하는 방입니다. 전쟁을 결정한다고 해서 워룸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문이고, 뒤쪽은 창문입니다. 역시 대통령은 문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지 문을 등지고 앉지는 않습니다. 문하고 멀리서 문을 바라보면서 앉아야 그 방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안쪽에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같은데 역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은 대부분 한 짝짜리 문입니다. 두 짝짜리 문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청와대 설계자는 대통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크고 높은 두 짝짜리 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방 크기나 높은 천정고에 비해서 문이 과도하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배치가 산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 책상하고 나란하게 있는 이 문이 바로 화장실 문입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 벽 한가운데다가 화장실 문을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방의 중심부의 기운하고 대통령 책상의 기운이 화장실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화장실 문이 벽의 중앙쯤에 있으면 그 방은 어수선하고 산만해집니다. 문 안쪽으로 깊이 좀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고유의 습기나 악취가 이 방으로 쉽게 퍼질 것이라는 그런 느낌도 주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공정함을 잃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게 되고 타인들의 신뢰감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측근들이 자연스럽게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저희 황당한 추측이 아니라 이 방의 생김새가 그런 일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복잡한 선하고 교차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나라의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잡한 선들을 일부러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베코 인왕산은 산줄기가 허물어져 있고 풍수에서 말하는 수려하거나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선이 삐뚤삐뚤합니다. 그리고 낙산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로 생겨난 수많은 도로하고 큰 빌딩들이 주변의 지맥을 단절하고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북악까지 뻗어온 능선들이 참으로 힘이 있고 조선 500년 역사를 이어온 저력이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의 발전을 이룬 것에 어찌 이들의 도움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든지 위치나 자리가 나쁘면 애초에 원인도 없고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해외 정상들은 한 건물에 집무실도 있고 비서하고 담당 직원들도 같이 있지만 우리 청와대는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는 특히 본관하고 관저의 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 말고 청와대 전체 터에 어떤 불길한 기운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청와대 본관이고 여기가 대통령 관저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갈 때 본관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길이 합쳐집니다. 이 건물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특히 본관 쪽에서 관저로 갈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돌아가는 이 지점이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옛날 청와대 집무실 자리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나무가 경복궁하고 청와대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700년 된 주목입니다. 자,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여기가 관저 입구인데 입구 앞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필 이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저로 갈 때 앞에서 화장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화장실 뒤로 문이 나옵니다. 관저로 올라가는. 그런데 문 앞이 좁고 경사가 져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샛길 계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을 지나면 바로 앞에서 높고 꽉 막혀 있는 언덕하고 건물 벽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벽은 보는 순간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고집불통에 권위적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이렇게 난감하고 올라가기 싫은 길이 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 입구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길로 계속 다니면, 아니면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유 없이 이 길 위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게 되고 또 서로 생각까지 단절되게 됩니다. 이런 길은 애초부터 만들면 안 됩니다. 관저 앞에 평평하고 넓은 공터가 있어서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널찍한 데크모 길이 있습니다. 평평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저는 여기 못 올라갑니다. 여기 못 올라가니까 창문으로도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구조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이 기역자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의 구조는 예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역자 형태의 끄트머리의 끝에 침실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안쪽 방을 침실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재는 여기 침실이 특히 아주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문하고 침대나 다른 가구 배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본관하고 관저는 지붕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건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D자 형태, 기역자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그냥 건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쳐서 빠져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런 구조는 바람의 잔상이 남아서 청와대에서 살다가 나가면 항상 뒤끝이 남아있게 됩니다. 마당에 사랑채가 있습니다. 사랑채가 있는데 건물도 앞이 답답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긴 것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사랑채로 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게 마치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저에는 반가운 손님이 별로 많이 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관저 뒤편입니다. 집 뒤인데 이 영상은 비 오는 날 찍어서 좀 답답하지만 운치는 좀 있습니다. 왼편 언덕이 바로 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이 내려가 있는데 산을 쪼갠 흔적들입니다. 바위를 쪼갠 흔적들인데 그렇다면 관저는 바위를 쪼개서 틀을 만들었고 산하고 바로 붙어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가 동네 야산도 아니고 북악하고 북쪽에서 뻗어온 세찬 기운들이 바로 맞닿아 있는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이치니까 이런 집은 정신병자가 난다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간격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산하고 집은 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자리가 나쁘면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애초에 어떤 원인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또 자리가 좋아도 구조나 모양이 나쁘면 좋은 일하고 나쁜 일들이 같이 많이 생깁니다. 청와대는 터가 넓어서 좋은 건물들을 지을 자리가 충분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나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 넓은 길하고 주변의 좌우의 큰 건물들, 그리고 청계천하고 멀리 있는 한강까지,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통령 자리로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본래 지도자가 가는 길은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만 듣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길을 힘있고 빠른 말을 타고 가야지, 늙고 비루한 말등 위에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